네. 예. 궂은 날씨 속에서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장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안장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구 차량과 유족들을 태운 그리고 그 조문객들을 태운 대형 버스까지 이제 완전히 정차를 하고 준비가 되면 안장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안장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족이 이제 이남 삼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장남이 이제 은철 씨가 오늘 참석을 했죠. 예, 예. 그렇죠. 베일에 주로 이제 가려진 현철 씨가 주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특히 이제 은철 씨 같은 경우는 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요. 예.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는데 예. 오늘 그 처음으로 얼굴이 이제 드러났고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미국으로, 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강이 상당히 그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까 그 장례 연결식 때도 그 보면 그 표정이 상당히 좀 무표정하면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 또 보이긴 까만색 하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그것도 예. 좀 건강상의 이유로 뭔가 착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태극기에 쌓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이 이제 공구차에서 나오기 직전입니다. 네, 이 장면이 이제 봉송이라는 단계인데요. 안장식장 지금 현재 주차장, 이 차가 있는 주차장에서 재단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천천히 운구 차량에서 유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차남인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연결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그 영상이 나오고 이제 연설을 하는 모습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특히 많이 좀 눈물을 흘렸죠. 예. 모혈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안장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도착하신 내빈과 조문객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좌석을 정리해 그 주시기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대통령 네. 선거 과정에서도 뭐 전략을 짠다든지 아니면 뭐 인적 구성을 꾸민다든지 할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고요. 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뭐 상당히 많이 조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비리와 연루돼서 이제 대통령 그 아들로는 처음으로 이제 영어의 몸이 되는 뭐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역정이 그 현재 여당에서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또 야당인 문재인 후보를 뭐 지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예. 지난해 그 재보선에 동작을 도착하신 내빈과 조문객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죠. 예. 자, 의장대가 지금 봉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군악대의 조악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직장에 도착하신 고 김영삼 전 내빈과 대통령의 조문객 국가장 마지막 좌석을 순서 안장 갖고 계신 식이 피해자는 잠시 후에 거행되겠습니다. 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직 대통령 이제 묘역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는 관광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대통령의 묘지다 하면은 거기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잘 제도화하고 예. 잘 가꾸고 이렇게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접근할 수도 있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 구중궁궐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접근이 안 되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기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어디다 이런 것이 좀 가까이 갈 수 네, 있게. 그 홍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일본 야스군 신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혁명열사 그 묘를 가봤는데요. 다 달라요. 우리 현충원 세 군데가 다 느낌이 달라요. 그 야스군 신사를 가면 사람 뭐랄까 흥분시키면서 뭐랄까 이렇게 그런 어떤 묘한 느낌이 있어요. 뭐 대동아 전쟁을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찬송한다든지. 예. 근데 이제 그 중국 그 혁명열사 묘를 가면 참 자유스러워요. 각각 열사들의 그 생전의 그 어떤 그 뭐랄까
바이올린을 이거를 막 이렇게 조각을 한다든지 책을 좋아하면 책을 이렇게 보는 것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쉽게 가서 저분이 생전에 저렇게 살았구나 이걸 느끼게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동작군 현충을 가면 너무나 엄숙하고 뭐가 이렇게 기가 죽는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바꿔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관리하는 방법을 좀 네.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족과 조문객 등 모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 안장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 안장식장 주차장에서 재단까지 운구를 이동하는 지금 봉송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안장식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고인에 대한 경례와 헌화 및 분향 그리고 운구까지 다시 또 묘소 예정지까지 다시 운구를 하는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안장식은 최고의 예우를 갖고 갖춰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서울대 병원 빈소를 출발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오후 2시부터 연결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상도동 사저를 들른 뒤 지금 국립현충원에 도착해서 안장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객들, 조문객들의 애도와 함께 안장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장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저런 의식의 이제 순서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저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세계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적인 위엄과 또 특징을 잘 갖추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굉장히 그 엄숙한 분위기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건 육체의 죽음은 슬퍼야 하지만 네. 또 그분이 돌아가면 사상의 탄생이 되는 거고 저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축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재밌게 하면서 한국의 전통 사상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돼야죠 앞으로. 네. 그게 문화의 창달이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외신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이 첫 국가장 이 모습도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격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묘지를 어떻게 하고 이전을 어떻게 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공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예. 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또 지도자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를 자꾸 부각시켜서 폄하하고 어떻게 보면 거덜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풍토를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뭔가 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마지막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일 동안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이 36,000명 그리고 국회, 서울광장 등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을 합하면 15만 명 정도가 애도했다고 그래요. 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시민들이 가장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말씀이나 이 억양이나 또는 다른 이제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이제 허점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이제 유머를 많이 생산해냈잖아요. 네. YS는 못 말려 하는 그런 이제 유머 집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로 국민들한테는 다가올 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 같은 사람도 이제 통일 과정에 있었던 아주 큰 업적을 남겼지만 예. 많은 유머를 또 남겼습니다. 이 거구로부터 비롯해는 이제 그래서 이 정치인이 이제 국민들과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직관과 통찰력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뭐 그런 그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어록돌이 많은 거죠. 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뭐냐 그 빅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깅이랍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칼국수. 그리고 이제 네. 조깅 칼국수 그리고 마지막이 닭이라는 겁니다. 닭. 네. 네. 닭의 목을 닭의 비틀어도 목을 새벽 온다.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제 79년에 예. 의원직 제명당하면서 이제 선명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니까 예. 결국 그만큼 이제 친근함을 주는 대통령인 거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나치게 저평가되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공이 한 70%, 과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업적은 지금 생각해도 사실 놀라운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 실시한 거라든지 공직자 재산 공개한 거라든지 예. 아니면 뭐 지방자치 부활한 거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대단히 큰 업적인데 예. 이제 그 IMF를 맞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업적들이 다 가려버렸죠. 근데 아까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MF는 사실 그 당시까지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예. 그다음 불합리가 사실 총체적으로 모여서 이제 사실 IMF를 맞은 거고 네. 그 당시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그 IMF 비슷한 환란을 겪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또 어쨌든 우리가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IMF를 통해서 한국 그 경제와 사회가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지금부터 높이 평가할 부분이 평생을 많다 이렇게 볼 수 조국의 있겠습니다. 민주화에 바치시고 변화와 안장식 개혁으로 예, 시작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준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 영원히 빛나실 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안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께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이 있겠습니다. 헌화병 입장. 먼저 유가족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참배드리겠습니다. 헌화 분향은 유가족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고인에게 이해를 갖추는 헌화 및 분향 순서입니다. 유가족들께서도 뒤에 함께 서셔서 참배드리겠습니다. 예, 손명순 여사의 모습은 여기 보이지 않군요. 네, 차남 현철 씨가 대표로 예. 손명수 여사도 헌화하는 상당히 모습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영결식에 계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연결식은 겁니다. 아까 예, 참석을 참석을 했던 하셨습니다만 거 발인 예배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던 걸로 이렇게 전해졌고요. 고령에 좀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하죠. 네, 유족 대표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문객 대표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참배드리겠습니다. 헌화 분향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문객 대표의 헌화 및 분향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 역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한 대표적인 아, 정치인 예. 한 명인 거죠. 예. 네. 이번에 이제 독일 정부 초청으로 그 독일을 갔다가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네, 정의와 국회의장이 조문객 대표로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안장식에는 유족 125명,
조문객 조객 125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50명이 참석을 했고요. 다음은 정부 대표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참배드리겠습니다. 헌화 분양은 정종석 장례 집행위원장께서 대표를 하시겠습니다. 안장식에 참석한 정치인들 보면 뭐 상도동계뿐만 아니라 동교동계, 예. 아까 보니까 권노가 고문도 보이시고요. 예. 뭐 한강호 위원장도 보이고. 이번에도 동기동 상기동계가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예. 이렇게 했다면서요? 서로 이렇게 그랬었죠. 빈소를 지키고 예. 상주처럼 서로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여야 정치권이 잘 살려 나가야 될 텐데 뭐 우리 특히 야당에서 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야당에는 지금 진행을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정종섭 장관은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행자부 장관 계속 예. 수행을 하고 있죠. 장례 집행위원장입니다. 정종섭 장관. 이상으로 헌화 및 분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구가 있겠습니다. 운구는 국방부 의장대 장병들이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헌화 및 분양에 이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운구가 시작되면 하관 및 부활 대망 예배 참석 유가족들과 내빈께서만 뒤따라 가시겠습니다. 묘소로 이동하지 않는 내빈과 조문객 여러분께서는 성분 종료 시까지 자리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안장식 이제 영면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재단에서 안장식이 진행된 재단에서 묘소 예정지로 운구가 됩니다. 이 뒤를 상주와 유족들이 운구 행렬을 뒤따르게 됩니다. 군 의장대가 묘소 예정지로 이제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한 4-5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예.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환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이제 관을 들고 운반하는 군인들은 지금 그 육해공이 다 예, 그렇습니다. 운구가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하관 및 부활 대망 예배 참석 유가족들과 내빈께서는 뒤따라 가시겠습니다. 운구 시작. 하관 및 부활 대망 예배 참석 유가족들과 내빈께서만 따라가시겠습니다. 묘소로 이동하지 않는 내빈과 조문객 여러분께서는 성분 종료 시까지 자리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묘역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간단한 예배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하관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배는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이제 집전하게 되는데요. 예배 시간 한 20여 분 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묘역 규모와 봉분 그리고 묘비 크기, 뭐 성물 구성 등 모두 국민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역대 대통령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이번에 만들어졌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어쨌든 국립현충원에는 서울현충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네.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지금 안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대전 그 국립현충원에는 그 최규하 전 대통령 묘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향인 충남 아산에 이제 지금 묻혀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이제 안장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원래는 그 대통령 그 묘역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원래는 이제 묻히는 것이 이제 순리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곳에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예. 그분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풍수를 굉장히 신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조상 선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명당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거기를 일부러 그리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 하나의 좋은 왜냐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또 많은 사람이 또 거기 찾아갑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의 고향이 여기구나. 이것도 하나의 좋은 뭐랄까 참배이면서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또 서울 현충원이 상도동 자택과 네, 아마- 가깝기 때문에 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네, 선정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제도 거기 생가 및 네. 선영이 참 좋습니다. 금계 포란인데 거리 가셨다면 거제도가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 명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마 이제 자택과 굉장히 가까운 곳 아마 예. 그래서 선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제 생가도 여전히 뭐 기념관처럼 네, 있습니다. 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네,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응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이제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예. 있습니다. 낮부터 시작한 흰 눈은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뿌리고 있고요. 응구 조명을 좀 밝혀 놓았죠? 네, 지금 예정 시각보다 한 지금 20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지금 현충원은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묘역에는 위에 나무판으로 무궁화가 그려진 나무판이 덮여지게 되죠. 상판이 이제 무궁화가 이렇게 가문에 새겨져 가문의 있다고요. 전통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 아마 저기 이제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예. 다를 수 있겠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연결식장에서 김수환 전 회장이 예, 그렇게 예. 하면서 아주 뭐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네. 참 고단한 생애이면서 또 영광된 삶을 살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은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사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영광의 시간은 짧았고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번민과 고뇌가 많은 네. 자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임기 말에 IMF를 겪었고 또 아들이라든지 측근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터지면서 아마 네. 상당히 좀 충격과 고민이 많았었을 겁니다. 예, 영면에 들기 이제 직전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고 언제였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민주화 투쟁의 과정 속에서 네. 정말 국민들의 여러 같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신민당 유족들께서 개헌 현판식을 묘소 앞에 할 서실 수 때 있게 국민들의 대빈과 조문객 지지와 여러분께서는 성원 이런 뒤에서 것들 아마 잠시 대기해 제일 주시기 큰 바랍니다. 영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신민당 총재 이런 것 또 이제 원내대표 뭐 이런 거를 이제 DJ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예. 항상 이렇게 해오면서 거기서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좀 낭만적인 모습도 보이고 정치에 있어서 여유와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때의 정치에 비하면 시체말로 상당히 째째하게 정치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어떤 정치를 통해서 어떤 소통이나 어떤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열과 갈등을 점점 양산해 나가는 이제 그런 행태가 지금 꽤 많다는 것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병에 무엇보다도 이제 민족 대표에게 어떤 국가 적어서 발전과 어떤 전달하겠습니다. 민생 이런 거를 좀 챙기는 또 그런 경쟁이 돼야만 사실 이 사회와 국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정치권도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보내주시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보내주셔서 그 한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한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분들은 그분들의 몫을 하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더 어떻게 재도약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화두가 통합과 뭐 화합 이런 예.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홍준표 의원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이제 삼김 시대하고는 사회적, 시대적 과제나 이슈도 달라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뭐 민주화, 이거 하나면 그냥 다 이제 통할 수 있었고, 예. 최상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화된 시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인 선택을 잘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지금 뭐 저성장의 양극화에 저출산 고령화 예. 엄청난 커다란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의 주제로 이제 예배를 보겠습니다. 하관 및 부활 대망 예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대표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은 대권,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하늘이 낼 때 그 시대에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임금이나 대통령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다 그분들이 자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 하셨고, 그래서 공과사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다음은 그 하관 및 공항 부활 포란에 예배가 다 갈려서 다 감싸서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또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되겠고요. 목사의 예. 집전으로 부활 대망 예배가 부활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제 뭐 신체적인 부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정신을 이제 정신. 이어받는 것,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역사 속에 스며드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당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하더라도 네. 그 선조의 정신이 후손의 마음의 자리에 잡지 못하면 명당이 아니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저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유족들이나 그 후배 정치인들이 그 정신을 부활시킬 때 그게 진정 명당 발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풍수의 금과 옥조입니다. 네, 이남 삼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잠시 후에 하관 및 부활 대망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민당 총재였던 때가 가장 정치력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그때 가장 뭐 아버지가 제일 멋있었다. 뭐 이제 이런 의미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온 국민이 다 이제 그런 그 민주화 열망 속에서 그 YS가 하는 거를 지지하고 막 성원하고 이제 이랬을 때죠. 1985년 무렵이라고 해요. 1990년도에 이제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992년도에 집권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볼 때는 그 결단의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용기가 정말 그 전광석화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2년도 집권하고 난 뒤에 그냥 전광석화처럼 하나의 척결 문제, 금융실명제 그거 또 무슨 공직자 재산 공개 전광석화처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오늘 이제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 것 가운데 역사적으로 크게 남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한 그것이 뭐가 있을까? 4대강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나라를 좀 부강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때 멈칫거리면 안 된다. 특히 남북 문제 같은 것도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조금만 더 일찍 저게 진행됐으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주 일상화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 김영삼 대통령의 하관과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다. 김 대통령의 그런 결단과 그 과감한 그런 개혁과 노력 같은 것을
남북 문제에서도 개혁에 있어서도 좀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야당이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예, 그런 야당이 이제 그런 문제는 뭐 열심히 도와주시는 걸로 네. 알고 있고 이제 국내 문제, FTA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빨리 풀어주셔야 네. 또 그런 데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남북 문제는 사실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제 북한 반응이라든가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로 뭐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또는 이번에 목함 지뢰로 인한 8.25 합의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우리 주도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정의화 국회의장 나왔었습니다만 뭐 그 한중 FTA 비준 관련해서 네.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오전에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하고 윤상직 그 산업통상부 장관 만난 데 이어서 야당 측에도 이제 조속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차원에서 뭐 이런 FTA 비준 같은 경우는 뭐 국익이 달린 문제니까 좀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다고 국방부 하니까 장대 장병들이 요거는 좀 지켜볼 하관을 필요가 있을 것 하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관이 진행되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이제 그 옛날 왕들은 이게 예. 그 관과거로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두껍게 했는데요. 예. 요즘은 그걸 굉장히 간소화하기 때문에 저것도 아마 그 현충원에서 규정된 걸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에 들어가는 그 물건 같은 것들은 어떻게 옛날에는 유족되게 결정합니까? 옛날에는 부장물 많이 넣었는데 네. 그 보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옛날 왕릉들 그래서 막 보글을 많이 넣겠습니다. 예. 현재 막 이런 대통령 저런 경우는 거의 넣지 않고 꼭 필요한 어떤 뭐 성경을 넣는다든지 평소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좀 넣게 되겠죠. 유족과 내빈 조목의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고인의 명목을 비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죠? 장로를 맡고 있습니다. 충영교를 다녔었고요. 네. 예. 오늘도 평소 친분이 깊은 수원중앙침례교회 호명진 목사가 부활 대망 예배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땅에도 혈이 있다고 해서 뭐 저기가 좋은 기가 응축되어 있는 대명혈이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네.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땅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네. 뭐 군인이 나올 터, 뭐 예술이 나올 터, 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천천히 하관을 하고 있습니다. 눈발이 여전히 날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어둠이 찾아들었고요. 조명에 의지해서 네. 하관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그 이제 소음은 취재 경쟁하는 그런 그렇죠. 예, 상황에서 조금씩 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이제 허토라든지 이제 흙을 저 위에 뿌리게 되는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고향인 그 신안에서 흙을 가져와서 좀 일부 뿌렸다고 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절차 없이 고향인 뭐 거제도에서 흙을 가져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현충원에 있는 흙으로 한다는 뭐 그런 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제 풍수적인 관점의 차이고 관심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풍수도 굉장히 좀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이장도 하시고 용인으로 하이도에서 선영교를 또 뭐 그랬는데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아까 장로이시기 때문에 예. 네.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장례 절차에서도 노제나 이런 거를 이제 안 지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좀 하겠다. 그러니까 간소화하고 검소하게 하자.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 저런 관도 아마 뭐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예. 그 대통령 문장만 새겨져 있을 뿐이지. 형식보다도 이렇게 좀 마음을 우선시 예, 하시는 그런 예. 평소의 네. 성격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김현철 예. 씨의 모습입니다. 차남 김현철 씨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남이 있긴 하지만 그뭐 건강상의 이유로 빈소를 지키지 못했고 빈소를 거의 뭐 상주처럼 내내 지키다시피 했죠. 차남 김현철 씨가요.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뭐 정치적 동지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김현철 씨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본인도 그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들을 국회의원 만들고 싶은 열망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직도 아쉬움도 정치에는 뜻이 있는 건가요? 정치의 뜻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화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족들이 네. 또 자식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이 굉장히 컸죠.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도 김홍일 의원 같은 예. 지금 건강 상황에 건강도 아주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이제 큰 아들은 건강상의 문제, 작은 아들은 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김현철 씨에게도 좀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그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현철 씨를 그 사면복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박상천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박상천 당시 법무장관이 결사 반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상천 장관도 뭐 고집불통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부인이 송명순 예, 송명조사가 여사분이시죠. 아니군요. 예, 예, 지금 마지막 그 영면에 들어가는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유족들이 탄 그 차량에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계속 차 안에 있었고, 예. 잠시 좀 그 머물다가 네. 예,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요. 예, 아무래도 예. 손 여사도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차 안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남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영면에 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령의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발인 예배는 불참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식은 참석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영면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살 차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는. 65년을 사셨다든가 65년을 사셨다죠. 예. 2대 약대 3학년 때 예. 결혼을 하셨죠. 맞선을 보고 그 이후에는 뭐 전혀 맞선을 보지 않고 오로지 이제 손 여사님만 봤다고 하는데 정말 손 여사도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당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네, 법칙이 그랬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한 사실은 숨겼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명순 여사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네. 그때는 이제 정치하는 후배들이 다 매일 아침 그 상도동 집에 몰려들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다 그 식사를 이제 집에서 끓여서 다 해주시는 대접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습니다. 당대표 집에 뭐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일도 네. 없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걸 매일 뭐 몇십 년을 했으니 저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매일 쌀을 한 마를 가지고 밥을 지었다는 거고요. 그 시래기 갈치 조림.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온 뭐 기자라든지 아니면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 권명준 다 목사의 매일 집전으로 갈치에 부활 한 토막씩 대박 예배가 그 있겠습니다. 시래기와 함께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송명순 여사의 내조는 사실 뭐 그동안에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내조를 하는 그런 또 네. 스타일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약 일부 이제 성분을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죠? 네.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관이 이루어졌고 성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허토 같아 보이는데요. 허토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가족들도 이번에 이렇게 서거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오랫동안 투병소에 이제 퇴원한 적도 있고 해서 네. 이번에도 이제 훌훌 털고 일어설 줄 알았다. 이렇게 되실 줄 몰랐다면서. 그리고 김홍조 공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이 굉장히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98세까지 98세까지.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한 10여 년은 더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김현철 씨도 이제
아버님의 영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앞서 연결실장에서도 상당히 오열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버님을 보내는 이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손명순 여사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11월 22일 새벽 0시 22분에 서울대병원 봉환자실에서 서거했는데요. 향년 88세로 서거하셨습니다. 그날이 11월 22일이 바로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그날이거든요. 네. 같은 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22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있겠군요. 가지로 참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해서 그 네. 뉴스에 풍습 관련해서 소문이 좀 몇 가지 떠도는데 네. 예. 하나는 뱀이 또아리를 튼 정상이다라고 네, 네. 하는데 그건 묘역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대통령이나 이런 왕은 용이나 봉황으로 아. 그 털을 잡아야지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동물이거든요. 네. 마무리 연결을 갖다가 어떤 하등 동물에 비유하는 것도 잘못됐고 예. 뱀은 그 모사꾼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마 네. 저걸 누가 관계 공무원이 했는지 아마 거기 관여했던 분들이 그런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잘못 사실이 시정된다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봉황포로 아니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봉황을 봉황이 알을 품는 형상. 알을 품는 그 알은 새로운 또 부활을 의미하니까.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네. 그런 그 뭐 이제 직관을 써서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좋은 털을 이제 잡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떤 그런 국가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 염원을 담아서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집안에서 또는 국가에서 훌륭한 분들이 갔을 때는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 또는 철학을 담는 털을 잡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붙여줘야죠. 네. 그리고 뱀이 또 알을 두고 있다. 이건 정말 또 뭐랄까 좀 약간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차남 김현철 씨가 오열하는 모습이 또 조금 전에 잡혔는데요. 네, 가족들이 상당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묘지터를 정한 분이 이제 황영웅 교수라고요. 네. 영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예. 정한 분이죠. 영남대 그 환경보건대학원 교수이신데 아, 교수가 아니고요. 예. 수강 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분 얘기로는 이 YS 묘지터가 그냥 명당이 아니라 대명당 자리다. 네. 여기 뭐 서울 현충원에는 이제 봉황이 품었다는 이제 쌍아래 전설이 내려오는데 네.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봉황의 양 날개 끝 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이 예. 있죠. 예. 이제 직관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대명당 자리다. 이렇게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도 좋고요. 네. 창민아 씨도 좋고 박 전 대통령도 다 좋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좋다 나쁘다는 알 수 없고요. 전체가 다 안에 있으니까. 네. 예, 지금 가족과 유족과 일부 전문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및 부활 대망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앞서서 오늘 연결식 한 10,0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올 것 같았는데 한 7,000명 정도가 오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고인의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손명순 여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뭐 낮에도 기온이 뭐 한 영하 2도, 정말, 3도 예. 이렇게 눈발까지 날리고 있는 거죠. 바람이 예. 세차게 불어서 뭐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떨어졌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같이 운동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상당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추운 날씨에 이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내린 눈은 아마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눈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또 비도 하고 예, 네. 눈이 이제 내리니까 영남에도 내리고 호남에도 내리고 여당 의원들한테도 내리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내리고 예. 저 눈이 이제 또 녹으면은 또 가뭄 해소가 되는 식수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가뭄이 심한 충청도에 가장 많이 눈이 왔습니다. 아마 전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충청도에 많은 비를 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연결식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하고 권양숙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그 권양숙 여사는 참석을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연결식에는 참석을 안 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조문한 걸로 대신 어제 조문한 걸로 셈이군요. 대신한 거죠. 원래 뭐 상당 기간 동안 뭐 악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쨌든 35년 정도 뭐 악연을 좀 계속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법원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5.18 민주화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 이제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이 소급표를 인정해서 그렇죠. 행위 당시엔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옛날 행위를 처벌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법치주의 원칙과는 안 맞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때의 그런 이제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다 이제 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처벌을 하는 재판을 하게 됐었는데, 예. 그 12.12 사태에 관한 전두환 노태우 이제 다 함께 전 대통령에 조용히 대한 눈을 수사 감고 기록이 묵도하시면 캐비넷으로 10개가 넘었어요. 대한민국 제14대 그걸 다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해서 뭐 판결을 쓰고. 장모님의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를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188절. 평소 친분이 깊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의 주제로 부활 대망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5시 2분에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건데 네. 조금 역시 30분 30분 정도 네. 조금 지연이 된 가운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안장식이 지금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통 또 묘비의 묘비명도 적고 또 네. 그 묘비명에 뭐 어떤 의미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문구 글귀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네. 그 고인이 평소 자기가 묘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 또는 가장 그분을 이해했던 그 후손이 그걸 이제 글을 쓸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떤 원칙은 아닙니다.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자기 철학 이런 것이 가장 드러난 게 항상 좋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집권 초기 지지율이 93%라든가 이번에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그 지지율이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지지율이 또 이렇게 역동적인 개혁 조치를 할 수 있었던 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혁을 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나왔던 거고요. 예, 선순환이 일어났겠죠. 예. 그런 지지율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리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지지를 받기는 그 시기에 예. 일정한 시기라 할지라도 정당 지도자로서 정권 행사에서 초기에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그대로 또 실천을 하셨잖아요. 정권 초기에 이제 질풍노도의 개혁을 그 강행을 했는데 네. 그 개혁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거죠. 네. 왜냐하면 다 올바른 개혁이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직자 재산 공개라든지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받는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권 초기에는 사정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네. 뭐 전 정권 그 뭐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정 바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에게 쾌감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비리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좀 재산 축적을 좀 이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이런 그 공직자들이 많았었는데 부동산 공개와
이 재산 공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퇴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박준규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김덕수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실세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고위 법관이라든지 뭐 고위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90%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기염을 토했던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도 보면은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과의 관계, 뭐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도 그렇고요. 뭐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를 과감하게 폭파를 시키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또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부에서의 뭐 반대도 있고 그걸 또 잘 보존해서 네. 또 그것도 역사적으로 뭔가 뭐 해야 된다는 남겨야 된다. 견해는 있습니다만 예.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그게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 시대를 청산을 하고 문민 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역사적인 뭔가 단절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마 국민의 지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JP가 네. 이제 이런 걸 보존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렇게 저 의견을 말했더니만 쓸데없는 소리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런 결단력을 보여줬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실행을 옮기면서 네. 이제 호연지기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무문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옳은 길을 가는데 무슨 뭐 다른 이제 것이 있겠느냐. 나는 이거를 위해서 가면은 나한테 아무런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참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제 올바른 길이다. 이런 거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뒤에 개혁 조치들도 그런 연장선이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를 이룩한 두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의 그런 개혁 조치들이 바탕이 돼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 문제에 집중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이르러서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그런 개혁 조치 같은 것들이 크게 기억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남북과 관련된 이제 큰 업적을 남기셨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터를 정말 실질적인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이루어놓은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그 조선 총독부 폭파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네. 풍수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아, 예. 이게 폭파하는 것이 국군의 길하다 또는 흉하다라고 네. 했는데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의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어디로 나가야겠다 할 때 네. 그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폭파 자체가. 그건 저는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 예, 예배가 김영삼 대통령의 IMF 국가장. 복하는데 저게 아마 영향을 집중했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두 지도자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민주화를 이끌었고 네. 또 지역적으로도 양 지역을 또 대표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의 지도자였지만 아까 원내 총무를 뭐 5번 하시고 그다음에 신민당 총재를 2번인가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야당의 황태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지도적 위치에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이 평민당을 만들어서 총재할 때까지는 당 총재를 한 번도 못했고요. 원내대표도 제대로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소수라고 할까 소수계파의 그런 이제 민주당 그래서 많이 심파의 비교가 그런 게 됐었죠.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어떻든 김영삼 대통령이 영남이라는 큰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데서 출발을 네.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성향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지평이 넓었다, 입지가 좀 컸다,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의 정치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네. 그 85년 아까 그 2.12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민추협 그 양쪽 이제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 2.12 총선에 참여하지 말자는 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영삼 그 당시 신민당 총재가 강력하게 이 총선에 참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상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던 민한당을 누르고 제2당으로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군부 정권이 이제 점점 위협을 느끼고 군부 정권이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그 기점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키노 상원의원이 결단력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암살이 됐고요. 필리핀에서 암살이 된 상황이 1985년 상황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는 것을 미국 정치인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귀국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서 2.12 총선인데 그게 그 이민우 총재를 세워가지고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것이 정권 교체에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전환점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 힘을 합친 것이 하나의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이제 1980년 서울의 봄이 왔을 때 국민들은 양김이 단결을 해서 단일화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군부 독재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두 분들께서 그걸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7년 정도의 군부 독재 시절 8년 이렇게 돼가지고 10몇 년이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거 참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당 당수를 3번 했고요. 야당 원내 총무도 4번인가 5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도 사실 연구 대상 아닐까요? 이제 그것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국파의 그런 황태자 같은 분이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의 비주류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유진호 박사가 1900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이제 대표로 영입이 되셔가지고 원내대표를 지명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원내대표로 똑똑하고 하니까 국회의원도 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된 상태 아니었겠어요. 재산 네, 그랬을 때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걸 부결시켰어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시리에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게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71년 그 전당대회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 역사에서 김대중이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당내는 언제나 소수파였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런 당직 경력을 보면 정말 연구 대상이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평생 의회주의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하는 것도 네. 이제 의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싸워도 의회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철학에 기초한 건데 예. 요즘에 사실 저희들 당에서 원내대표 선출 한번 하려면 얼마나 이제 어렵습니까? 그 한 번 되기도 어렵거든요. 예. 이렇게 뭐 여러 번씩 원내대표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어떤 카리스마나 리더십을 타고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당시 제가 아까 뭐 낭만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임기 말에 이제 DJ 비자금 사건이 부상됐잖아요. 네. 그거를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한 그 전국의 풍향을 가르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김태정 장관하고 상의를 하면서 네. 이제 법조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으로 이제 했지만 결국 그거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해준 거죠. 그런 것들은 정말 요새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냥 뭐 상대방 약점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당내에서 뭐 싸울 때도 막 심지어 그렇게까지 네. 하는 그런 각박한 것에 비춰보면 정말 통 큰 정치인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금 되살려야 될 게 네.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 그 당시 김대중 그 비자금 터졌을 때 그걸 수사를 했으면 아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돼가지고 아마 그 한국이 아마 엄청난 그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예. 그거를 그 당시 이제 김태정 검찰총장한테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김대중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게 굴러갔던 거고 또 하나는 또 이인재 당시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하는데 국민신당으로 출마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방조한 측면이 있죠. 그 당시 이제 이회창 당시 후보하고 워낙 갈등을 빚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쨌든 선거론에서는 이제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 양자 구도였을 때는 아마 김대중 당시 후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3자 구도가 되니까 김대중 후보가 당시 대통령. 그 부분은 좀 과오로 기록돼야 되지 않나. 이거는 지금 뿌리는 거는 뭡니까? 어떤 건가요? 국화, 국화 잎을 꽃잎을 예. 국화 네. 꽃잎을 저 아버지의 관에 예. 뿌리고 있는 차남 무궁화가 김현철 새겨진 씨입니다. 상판이 앞서 덮였고요. 그 위에 고인의 그 관을 이 꽃잎으로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 김현철 씨가 허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를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던 차남 김현철 씨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흙을 고이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조문객들께서 예, 유족과 조객 25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의 주재로 나는 부활 대망 예배가 거의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마무리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이제 자는 김 전 대통령과 영원히 이별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하기 직전입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화 새겨진 상판이 이제 고인의 관을 덮은 상태에서 흙으로 차곡차곡 메워지면서 김 전 대통령은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통하심과 위로의 손길이 사대 네. 대통령으로 몸이 좋지 않은지 휠체어에 의지를 하고 있는 손명순 여사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지금 담대히 부활의 소망을 의자에 앉아 있는 손명순 여사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끝까지 이 남편의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손명순 여사님 첫 국가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수많은 모든 장례식 모습입니다. 안장식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활 대망 예배가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남 김현철 씨는 계속해서 고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정치적으로도 또 뭐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기 때문에 더 좀 남다른 감정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일 상처가 깊고 아마 고통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루 종일 내리던 눈도 이제 많이 이제 그쳐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운동 하셨던 지도자분들이 정말 육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때 이제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도 뭐 그보다 더할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김현철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 또 그 뒤에 뭐 대통령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또 조언해줬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순간 다 떠오르겠죠. 관 위에 흙을 사실 지금 채우고 현재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들이 95년, 네. 96년 15대 총선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예. 네. 그 우리 김영환 의원뿐만 아니라 뭐 당시에 홍준표, 또 이재호, 김문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때 들어오신 분이고요. 예.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김현철 씨가 아마 영입을 하고 전국의 어떤 이 표를 짜는데 네. 공천에 상당한 아마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천 개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 그렇죠. 이제 YS가 발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뭐 뒷얘기 보니까 뭐 여론조사를 예. 그 당시 부산에서 허삼수라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꺾을 신인을 찾자 해가지고 예. 여론조사를 뭐 10번인가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의화를 찾아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크게 만드는 거죠. 끝으로 뭐 오늘 김영환 홍일표 두 의원 나오셨는데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닷새 간에 이제 국가장이 이제 잠시 후 이제 흙으로 이제 메워지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영원한 이별 영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느끼신 소외가 있다 그러면 짧게 한 말씀 이제 한 해주시죠. 예. 시대가 저물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분들은 또 잘 우리의 유산으로 또 정신으로 계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나를다르라식의 그 거대한 거함 같은 지도자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 면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고 또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책임이 정치권에 있지 않은가. 특히 여야 간의 이런 그 소모적인 정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예. 홍일표 의원. 예, 예. 그 고인께서 평생 이제 추구해왔던 그런 예. 가치나 철학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이제 생각하셨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덜 민주화된 구석 이런 걸 우리가 찾고 네. 또 정당 민주화도 실현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제를 이제 안고 있고 또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화합과 통합을 이제 말씀하셨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꼭 실현시켜야 될 가치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를 넘어서 모두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제발 진짜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스케일이 큰 정치를 하도록 예. 우리도 이제 같이 뭐 지도자급이 아니더라도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하도록 나가야 된다. 국민들의 박수 받는 정치 문화를 좀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두규 교수님은 뭐 첫 국가장 닷새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뭐 우리 시대 이런 지도자가 좋은 땅에 이렇게 안장된 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좀 행복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 그 지도자들의 어떤 장미 문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미라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화장을 하셨고 또 일부 대통령들은 매장을 하시고 근데 일반 사병들은 화장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 문화의 혼란인데 앞으로 차후 대통령들부터 뭔가 일단 원칙을 정해서 화장을 예.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묘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 국가의 화합, 이게 풍수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 국군의 웅성을 위해서는 그 차별 없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동 국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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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어쨌든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대한민국이 이제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걸 또 뿐만 아니라 그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왔다는 부분이 이번 그 서거를 계기로 해서 그 많은 업적들이 좀 새롭게 재조명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풍수지리 전문가이신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이동우 와이템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